사실 어떤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자꾸 단점을 보완하려고 올 시즌을 복귀하면서 단점을 보이려고 어차피 계약 기간은 또 11월달 말까지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러다 보면 결국 뭘로 또 이어지냐면 결국 훈련이에요 또. 우리 1년 내내 야구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야구를 점점 더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평가를 나눌 때 구분을 줄 때 얘는 1군의 경기를 많이 뛰니까 휴식을 줘야 되고 얘는 2군이고 1.5군 선수니까 얘는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1군은 야구할 때 1.5군, 2군 선수는 뭐 야구 안 했습니까? 똑같이 야구했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훈련하고 부록 이제 1군의 경험치는 2군 선수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 휴식이 좀 필요해요 사실.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어떤 특정 선수를 따라하려고 하고 어떤 특정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영상들을 흉내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마치 자기가 송지만이 아닌데 송지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아이언맨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선수들의 마음을 끄집어낸다는 거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관심 아닌 무관심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코치로 또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선수들하고 뭐 코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덕목으로서 뭐 소통을 얘기하는데 사실 소통도 준비가 돼 있을 때 선수가 준비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나를 위한 소통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코치도 이제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로가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요. 코치가 어느 팀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코치와 선수들도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 코치야 야 너 내 말 들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소통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역시 코칭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인내지 않을까 싶어요. 인내보다는 관찰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켜본다는 거 솔직히 어떤 단점이든 어떤 조언을 말로 하는 건 쉽잖아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이 조언이 이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참으면서 어떤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가 파악하고 상대 선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타이밍을 잘 맞춰서 뭔가 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호한 그런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은 정말 송주만 코치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려도 뭐 다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코치의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손인우 선생님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도 유명한 선수가 혹은 선수가 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코치는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 송지만 코치님도 상당히 많은 학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비 같은 거라든지 뭐 데이터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저희 팀에도 이제 랩소도가 네. 한 6도에서 7도 정도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을 높이겠다고. 코치님도 강력히 원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저도 좀 원했고요. 결국 타격 코치 입장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기존의 물론 주전급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거기 백업 요원들이었어요. 그 백업 요원들이 1군 왔다 갔다 하는 1.5 선수들이 결국 우리가 성적을 내들고 그 페이스메이커와 그다음에 그 주전급들의 뎁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시합을 들쑥날쑥 하니까 결국 컨디션이 체크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뭐 매일 만으로만 야 괜찮아 좋아 지금 믿어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 선수들이 결국 1군은 2군하고 다르잖아요. 태극 전쟁타다 보니까 결국 경기를 매일 나가는 주전급 선수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셀프 토크가 있어. 그렇죠. 근데 결국 이런 백업 요원들이 대타 한 번씩 나가고 실패해봤을 때 그 자괴감으로 해갖고 다음에 또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 객관적인 직감으로 계속 선수한테 아마 좋은 뭐 멘탈 프로세스를 작동한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멘탈을 관리해주면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확률을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선수가 당장 컨디션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이제 이게 데타카드도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한테 토스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명확한 지표와 컨디션 체크 그리고 스윙 플랜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한테 그렇게 본질적으로 공을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앞에서 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앞에서 중심을 자연스럽게 되는 선수도 있다고요, 커넥션이.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어떤 변화구에 대한 실패를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단점을 지적한다고. 야, 너 중심이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또. 너 그렇게 중심이 나가면 변화구는 어떻게 칠 거야? 변화구는 어떻게 칠 거라고는 또 상관이 없어. 변화구는 어떻게 참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변화구를 쳤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구는 뭐 치면 안 되는 볼이야.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에 대해 조금 너무 가다놓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훈련 방법이든 나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나쁜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자기 걸로 승화하고 자기만의 시간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감독이나 코치가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최소 한 20분에서 30분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책으로 좀 본 기억이 좀 있는데, 하물며 이 야구도 우리 코치가 때로는 그런 티칭과 코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하게 놔둬야 돼요, 사실. 그렇죠. 여기 좀 아까 코치님께서 이제 김동호 코치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김동호 코치가 저한테 되게 즐겁게 얘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데이터를 옆에 보여주면 나 몇 등인데 라고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더 할 거고 본인이 알아서 할 텐데, 야, 너 몇 킬로니까, 너 타격 속도 얼마 나왔으니까, 뭐 얼마 쳤으니까 이렇게 해. 그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만은 그러니까 선수가 주체가 돼야 되고, 그걸 선수가 인지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만 제공하면 돼요, 코치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선수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션이나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막 투수고 타자고 자꾸 이겨내려고 그래. 뭘 자꾸 이겨내려고 그래. 뭘 자꾸, 그럼 뭐 데이터하고 지표는 그냥 있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겨내려고 하면서 내가 자꾸 뭔가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겨내려고 하고 뭐 어떤 결과를 상대한테 내려고 그래. 그러는 순간 점점 저는 그 상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나 약해. 나 약한데 너 오늘 시합을 나가야 되잖아.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래서 구체적인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치가 그냥 막연하게 이상적인 생각으로 야, 너 오늘 이겨야 돼. 야, 너 오늘 쳐야 돼, 네가.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본 마츠이 히데키가 자기가 타격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올라왔던 게 일본에서 자기는 어떤 상대 투수 한신의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그 투수 공을 도저히 못 치는데 그 투수와 상대하고 나면은 자기 타격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투수의 몸쪽 공, 왼손 투수의 몸쪽 공을 자기가 억지로 치려고 하니까 타격 폼이 흐트러지면서 슬럼프 비슷하게 뚝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꾼 게 이 투수 나오면 몸쪽 공 다 버리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해찬 선수가 이승엽 선수에게 매우 강했다. 그냥 강한 거예요.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 몸쪽 공 다 버리고 그냥 내 타격 메커니즘에서 좀 흐트러지지 않는 바깥쪽 공 위주로만 들어오면 치는 거고 안 들어오면 그냥 삼진 당해도 어쩔 수 없어라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 그렇죠. 자기가 타격에 좀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야구는 내가 오늘만 하고 야구를 끝나는 게 아니야. 내일도 오늘 야구를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석을 써야 돼요. 타석을 써야 되는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좋은 타자임에는 불명한데 내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았고 그걸 자꾸 이겨내려고 하고 인정하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의 스텝보다 더 좋은 스탯을 갖고 좋은 평가를 가질 수 있고 좋은 FA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스스로가 그걸 망가뜨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투수는 매일 바뀌는데 이 투수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타를 쳤어서 그러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차로잡혀 있어, 이 시간에. 자존심의 상처가 입어보고 용납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던 타격 페이스가 다음 경기부터 뚝뚝뚝 떨어져.